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서부터 화학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으로 이렇게 짝져진 거 찾았죠? 요거 아까 만약에 원소기호를 외우셨다면 이건 그냥 거저먹기로 점수 맞는 거거든요. 산화이온 뭐 이런 거 없죠. 산소하고 결합한 게 산소이온인데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 보면 나트륨 이온 일가 요거 맞지요?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이 염소 이온이 해당되는 거고, 염화 이온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수소 이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칼륨 이온이 해당되겠지요? 염소 이온이 해당되는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여기 칼륨 해당되는 거,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수소이온, 그 다음 염소이온. 아까 원소기호 외우면 그냥 풀 수 있는 거고요. 이온이 뭐냐면 몇 번 반복이 됐는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원래는 중성이죠. 원래는 중성인데 뭔가 틀어져서 전하를 잃어버리거나 얻었을 때 정기적으로 원래 중성에서 전하를 일렉트론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만약 전자를 잃어버린다면 원래 중성에서 마이너스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었을 적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전자를 얻었다. 그 얘기는 원래 갖고 있었던 여기 핵에서 바깥에 있는 전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여기 헬륨의 원자 구조를 생각한다면, 헬륨이면 양성자가 2개 있죠. 양성자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바깥에 전자가 2개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헬륨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 리튬으로 집어넣어요. 리튬으로 들어가서, 리튬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3개 있겠죠? 그러면 2개가 있고 궤도가 하나 더 생기면서 전자가 하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자가 나간다면 얘가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는 게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니.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원래 중성이로 썼었던 여기에서 얘가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 그 상태에서 전체 궤도에서 전자가 여기서 7개가 해당되었을 적에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 원래 갖고 있었던 중성에서 하나가 더 몰려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Cl 염소 마이너스가 해당됐었을 때, 전자가 더 바깥에서 들어왔었을 때 Cl 염소 음이온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화학 반응 중에서 가장 느린 반응이 어떤 거냐 그랬어요. 요거 연소 반응과 있고, 앙금 생성 반응이 있고, 석회암 동굴 생성 반응과 화학 폭발 반응이 있는 게, 이거 뭐 순간인 거고, 앙금은 한 몇 분이나 몇십 분 기다리면 앙금이 생겨나는 거고, 연소도 타는 거니까 좀 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게 하겠지만, 가장 많은 것은 몇천 년씩 몇만 년씩 걸리는 요 석회암 동굴 생산 반응이 가장 오래 걸리겠죠. 여기서 보면 연소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연소는 주로 물질이 산소하고 화합할 때 많은 빛과 열을 내는 거죠. 급격한 산화 반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진행되는 것은 산소와 화합을 할 적에 연소는 산소와 화합을 하고 급격하게 변화되는 게 연소인 거고, 천천히 하는 것으로는 새가 녹을 쓴다든가 또는 물질이 부피하는 것은 천천히 진행하는 거잖아요. 요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몇 달이나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달라서 요건 급격한 산화 반응이고, 요거는 천천히 들어가는 산화 반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진행되는 거. 여튼간에 다 산소하고 결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소에서는 완전 산소하고 불완전 산소가 있어요. 완전 산소는 가연성 물질, 그러니까 뭔가 탈 수 있는 물질이 충분한 산소의 공급으로 연소를 해서 타가지고 구성 원소가 그 상태에서 가장 안정된 홑 원소 물질이나 또는 산화물로 되는 걸로 완전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불완전 연소가 있는데요. 얘가 문제예요. 물질이 연소할 때, 그러니까 물질이 탈 때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온도가 낮으면 그 그림이나 또는 일산화탄소가 생기는데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탄화수소류가 배출이 되는 현상이에요. 이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면은 자동차 그런 현상으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있고, 탄화수소 배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탄화수소를 좀 찾아보면 요것도 반복이 되는데요. C가 뭐죠? 탄소. H가 뭐였죠? 수소.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 원자로만 구성된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슬형과 고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그 탄화수소류가 바로 탄화수소 CH4 메테인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천연가스하고 석유 이런 게 다 탄화수소인데 이게 다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36번. 전해질하고 비전해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전해질하고 비전해질. 전해질이 뭐죠? 전기 통하도록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수용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살펴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 좀 찾아볼게요. 물에 대한 용해성을 알아본다고 녹는 점 끓는 점 측정한다. 요거는 해당되는 문제였었고, 전해질이 뭐냐면 여기 전해질 나왔었죠. 비전해질, 전해질. 전해질은 수용액, 그러니까 어떤 물에 녹아 있는 액체를 수용액이라고 그러는데, 수용액이 전리하여서 이온을 생기게 하여서 그다음 요 이온이 생겼기 때문에 전류를 이끌 수 있는 그 물질을 보고 전해질이라고 그럽니다. 산이나 알칼리, 염류 이런 게 전해질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면 뭐겠어요? 전해질이니까 전기전자거든요. 전기전자.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는지 살펴보면 바로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전리가 뭐냐면 전리가 이온인데요. 기체나 액체의 분자 및 원자가 전기를 띤 원자나 원자단으로 되는 게 전리인 거고, 그다음 비전해질은 안일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전해가 되지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혈당, 글리세린 이런 것들은 비전해질이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용해성이라고 그랬는데, 용해성이란 말은 기체, 액체, 고체의 물질이 다른 액체 속에서 균일하게, 균일이 중요한 게 균일하게 녹거나 녹거나 또는 녹아서 그 액체가 되는 성질을 용해성이라고 그러고요. 전도성이란 말은 열 전기가 물체의 한 부분에서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즉 전할전자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고 전도성이라고 그럽니다. 요 정도 되면 다시 아까 돌아가서 여기 문제를 보면 전해질하고 비전해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물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그랬죠. 전해질이란 것은 아까 그 전기로 들어가는 이온화 생기는 걸 전해질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얘가 문제를 읽을 수가 있겠죠. 다음 37번.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그랬지요. 화석연료. 이거 계속 나왔었던 거예요. 여기 2016년도에 나와서 또 20년도 작년 8월에도 나왔습니다. 주성분이 질소하고 탄소로 돼 있다. 화석연료가 뭐로 돼 있다 그랬죠? 탄소하고 그다음 질소가 아니라 수소라 그랬죠. 수소. 그다음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맞지요? 그다음 난방이나 교통수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맞지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뭘까요? 니은과 디귿이니까 4번에 해당되겠죠. 요 화석연료에 해당되는 그 정의를 찾아봤어요. 지질시대에 생물이 땅 속에서 묻혀가지고 생성된 거로 탄화수소 또는 과다하게 사용됐을 경우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 해당되는 게 석유,
석탄, 이 탄화수소류 중에서 가장 간단한 메탄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다음 중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화학 반응 속도 여기서 지난 강의식에서도 나왔었죠. 화학 반응 속도 뭐가 있냐고. 반응 후 온도 되죠? 그 다음에 촉매 역할을 사용 유무 맞죠? 그 다음에 반응 물질의 색 이건 아니죠. 색하고는 관계없어요. 반응 물질의 농도 맞지요? 자, 보면 반응 속도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진행하는 속도로서 반응 물질의 온도, 촉매, 농도, 압력 따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뭐가 해당된다고요? 온도, 촉매, 농도, 압력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압촉, 농온 이렇게 해서 좀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촉매는 요 화학 반응할 때 그 자체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지만 다른 물질의 반응 속도를 촉진시키고 저쪽에서 빨리 나가게 하는 거고, 촉진시키거나 또는 늦추거나 하는 게 바로 촉매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반응한다고요?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는 반응하지 않고. 예, 39번.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여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가로에 알맞는 거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반응식에서 먼저 각각에 해당되는 원소들의 숫자를 세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H2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O 산소 원소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 분자가 2개가 나왔다 그랬죠. 이 의미는 바로 이 분자의 개수가 각각에 해당되는 거를 곱해지는 겁니다. 곱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소 원자가 2개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도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2개 같으니까 지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2개고 여기가 4개잖아요. 그러면 2개가 4개가 되려면 앞에 개수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수소에 해당되는 거를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1번 질량도 1에 해당되는 거고, 수소 원자의 구조를 본다면 수소 원자는 프로톤 양성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 수소에는 중성자가 없어요. 원래 없고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만 있는 게 수소 원자의 구조입니다. 보통 헬륨서부터는 양성자 숫자만큼 중성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고. 그랬을 때 수소는 무색, 무미, 무치,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취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연성이라 그러니까 불에 스스로 타요. 모든 물질 가운데 1이니까 가장 가벼운 기체의 원소인 거고요.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또는 아연의 묽은 황산을 갖다가 작용시키면 이제 수소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 화학 반응 규칙 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여러 가지 버전을 달리해서. 화학 반응 규칙이 뭐가 있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고, 기체 반응 법칙이 있어요. 요 세 가지 화학 반응식에서는 항상 그 규칙적으로 요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여기 요 문제에서 본다, 이 수소하고 산소하고 같이 반응해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본다면 여기 수소 원자가 그 질량이, 여기 수소가 거의 1로 보는 거니까 수소 질량 4g에다가 4g이 아니라 4몰 해당되는 거겠죠. 수소 원자 질량 4에 그다음에 산소는 산소가 16입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 2가 되는 건 4에 16에 들어갔고, 질량 2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4개가 들어간 거고, 2에 16, 32, 요 곱하기 2개 되는 거니까, 여기 32, 12에서 32에다가 36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36, 여기도 36,
반응이 있기 전과 반응이 있고 난 다음에 질량이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거고요. 일정 성분의 법칙은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 H2O. 이 물이라는 것은 수소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하고가 둘이 같이 화합해서 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2개에 해당되니까 요거 빼고, 수소 원자니까 그러니까 질량 2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원자는 16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소 대 산소는 2 대 16이니까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1 대 8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의 같이 결합되는 그 질량비는 늘 1 대 8이 해당되는 거예요. 정수비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일정 성분의 법칙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지금 이산화질소 얘기가 나왔고, 여기 지금 이거 일정 성분의 법칙 물 갖고 했었으니까, 여기 그대로 들어간다면, 수소 분자 2개하고, 더하기 산소 분자 하나. 이것이 물 분자 2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수소 대 산소는 2 대 1 대 물 분자 2로 넘어가서 2 대 1 대 그 다음 2. 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 분자의 비가 2 대 1 대 2에 해당된다라는 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즉, 정수비로, 즉, 분자의 이 개수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체 반응 법칙에서 여기 질소 분자의 앞에, 분자 하나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산소 분자 2개가 합해서 질소 분자 하나하고 산소 분자 2개가 합하면은 이산화질소 분자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 대 2 대 1 대 2 대 여기 2로 해당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화학 반응 규칙은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은 계속 화학식 반응식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전체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개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지구일포 요거 해당되는 거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소 질량을 기준으로 나오는 게 탄소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합가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요 탄소가 그렇게 됐다는 거, 요쪽을 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플러스인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전자 궤도가 바깥의 궤도수, 맨 바깥에 있는 이게 4번째 궤도수가 전자가 하나라는 거, 3번째 궤도가 전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쪽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 2번째 궤도가 전자 하나가 바깥에 돌고, 첫 번째 궤도 수소가 전자가 바깥에 하나 돌다라는 걸, 1쪽, 2쪽, 요거 같은 건 3개가 도는 게 있죠. 전자가 3개가 돌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전자가 3개가 도는데, 채워져서,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들어와서 마이너스가 더 채워지기 때문에 음가가 들어간다는 거, 마이너스 2쪽, 마이너스 1쪽 해당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헬륨, 네온, 아르곤 요 8쪽은, 전자수가 2대 8대 8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규칙 알고 계시고, 안정돼서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귀족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요 학교종이 요거 다시 한번 요거를 같이 따라해서 보면, 시간까지 한번 하다 보면 요거 강의만 들었어도 20개의 단순 원소 기호들은 다 암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따라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걸 쭉 혼자서 읽을 수가 있다면 노래를 좀 불러보셔서 암기를 꼭 하셨으면 화학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커요. 한번 불러볼게요. H 수소, H 헬륨, Li 리듬, B 베릴륨,
비붕소 C탄소 N질소 O산소 F불소 N이네온 Na 나트륨 소듐 Mg 마그네슘 Aa 알루미늄 쌀규소 P인 S황 Cl 염소 Ar 아르곤 K 칼륨 Ca 칼슘 수에리베 붕탄에노 블레나마 알규피스 염화 가까이 다 외웠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H 수소, H 헬륨, Li 리듬, B 베릴륨, B 붕소, C 탄소, N 질소, O 산소, F 불소, N 네온, Na 나트륨, 소듐, Mg 마그네슘. 2절로 Al 알루미늄, 쌀규소, P인 S황, Cl 염소, Ar 아르곤, K 칼륨, Ca 칼슘, 수헤리베 붕탄에노, 블레나마 알규피스, 염화 각칼 다 해왔다. 야! 이렇게 해서 7강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